우리 지역 현장에 다녀보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 12년 동안 우리 또 고양갑 지역을 대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영입했는데 지역 발전과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모두에 인사드리면서도 그랬는데 여론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상정 후보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그 필요성은 역할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심상정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말씀만 들으셨나 봐요. 지역에서 심상정에 대해서 정말 일은 많이 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가 중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도 우리 후보님 지지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곧 이제 우리 주민들의 평가를 우리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주력한 것은 우리 덕양 지역은 고양시 균형 발전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고양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고양하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호선밖에 없었던 이 고양갑이 철도 중심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려놓은 일을 제가 벌려놓은 고양갑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제 손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나온 거고요. 또 한편 지금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정말 국민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또 장사 안 돼서 지금 너무너무 시름이 깊은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지금 철도 교통기본권이 해결이 안 돼서 서울 출퇴근에 고통받는 우리 고양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도 제대로 심판할 겁니다. 네, 뭐 어떤 제가 만난 분들은 좀 더 12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했으면 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우리 김성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의 또 무능함은 또 우리 또 정의당의 또 지금까지 무능함은 민주당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조력이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세대 교체, 새로운 인물을 말하는 김성애 후보가 이런 것을 보면 기만하고 또 속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모든 편의를 봐주면서 지금까지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계로 만들었기에 지난 12년간 무능한 야당 그런 그 발자취를 고양 시민들에게 남겨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전 정의당이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말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 자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을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면서 마치 정의당이 민주당에 뭘 따라다니는 당인 것처럼 했으면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큰 비판을 받지 않으셨겠죠. 뭐 전 상대이시긴 합니다만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혹은 심상정 의원의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 이중대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시기 지금의 녹색 정의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얘기한 겁니다. 뭐 포함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민주노동당이든 또 어떻게 됐든 과거에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연대를 통해서 대선과 총선에서 협력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고양갑에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함께 힘을 모아서 무지개 연대를 만들어서 지지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시도연들이 탄생을 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을 했던 시기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한 지금 다른 시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지난 20년간의 야권 연대, 고양갑에서 있었던 야권 연대 전체를 폄하하시는 말씀 저는 좀 듣기가 불편하네요. 고양시가 그만큼 정체되고 발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지난 12년 동안 그 야권이 지배를 했고 또 거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기 사회자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주도권을 가졌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창서 후보님께서 주도권 행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김성애 후보님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향갑에 혹시 어떤 연구가 있는지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의 배경도 없고 또 뭐 특별한 내향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만을 위해서 야당 강세적인 고양시에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유권자에 대한 어떤 뭐 기만행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네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 예. 문경으로 주소 이전해서 문경에 출마 준비하셨다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 질문할 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 이전해서 문경에서 출마하시다가 컷오프 되신 분한테 들은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2022년부터 고향 출마를 결심하고 몇 년도라고요? 2022년이요. 2022년부터 고향 출마를 하고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낙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보면서 심상정의 고향갑에 가서 심상정 의원과 진보개혁 정책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논의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2년도에 고향갑에 출마를 결심하고요. 그 뒤로 쭉 준비를 해왔고요. 작년에 고향갑으로 이사 와서 이 동네 살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출신이 서울인 것은 제가 뭐 감춰서 사라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산 마두동에 사시다가 상주로 주소 이전하셨던 분한테 꼭 들어야 되는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고향 시민으로 살아왔어요. 그 29년 살아오면서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편입을 하면은 교통 문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왜 상주에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우선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나를 길러주는 고향에서 출마를 한번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또 고향의 또 변화 발전을 필요해서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2년간 그 국회의원으로 유권자들이 뽑아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정치와 당 운영에 우리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셨잖아요. 지역구는 또 방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또 역시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낙 또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또 지역을 챙기고 방치한다는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유권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 지역구에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의 평가로는 좀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민주당 이중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20년간 원내 유일한 제3당으로 20년간 존속해온 유일한 정당이 바로 녹색정의당입니다. 그리고 고향갑에서도 3차례 3파전을 치러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명확하게 사실 왜곡입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동안에 양당 틈바구니에서 뭐 큰 변화를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지만은 지금 화정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진보정당 첫 번째 법안으로 만든 엘리베이터입니다. 노약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선두에도 진보정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장사해봐야 소용없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못 살겠다. 카드 수수료 지금 0.5로 낮췄습니다. 그거 저희 진보정당이 한 것입니다. 또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손배폭탄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농성하고 단식해가면서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그리고 보통 시민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 앞에 반드시 저 심상정과 녹색정의당의 첫걸음, 첫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7년 동안
후보님, 모든 권력을 다 후보님, 독점하면서 답변 마무리해 독점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국민의힘 후보에게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